반갑습니다. 발달심리학 3주차 인지발달과 아동심리에 대해서 수업하려고 합니다. 일단 한 주차 잘 지내셨는지 인사 먼저 할까요? 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뵙지 못하고 영상 속에서 서로 봐야 되는데 각자 자기 방은 따로 있어도 눈 마주치고 서로 호흡하면서 함께함을 머리에 상상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3주차에서는 아동심리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동심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달돼야 되는 부분이 자존감이죠. 자아. 이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야 대인관계, 사회 속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 성장 속에서 이제 감사의 마음과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그 사회성, 그 사회심리학이 지금 제일 발달 단계에서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협응이 가능하고 누군가를 이해해야 개인주의나 이런 부분이 아닌 이타주의로 같이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자존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무기력 증상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이렇게 급한 마음이 많이 생기고 진중하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무엇이고 이 자아존중감이 눈으로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각과 지각, 이 감각과 지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보는 겁니다. 자, 자아 존중감, 스스로 자기를 존중한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자기를 존중하고 있나요? 저같이 나 이쁘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분명하게 독특하게 나오는 반응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알기로 우리 백윤남 형님은 상냥함, 친절함, 뒤에 있는 그 윽하고 다가가는 파워. 또 우리 애숙 선생님은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거. 이 추구하는 거, 또 추구하지 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고자 하는 모습. 또 생각나는 게 정기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화하시죠. 온화한 속에서 자신의 걸 항시 기억하고 있는 거. 또 우리 희석 선생님은 봉사 정신으로 자 모든 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의 뜻에 있다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일 것이다. 예. 어폐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한번 우리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감문으로 한번 이번에 숙제를 그렇게 올려볼까요? 잘 생각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스스로 존중해서 나한테 나오는 어떤 방어 기제가 무엇인가? 방어 기제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곳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 존중감이라는 건 내가 느끼고 내가 알게 되고 이러한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존감에는요, 내적 자존감이 있어요. 외적 자존감, 내적 자존감이 있는데 내적 자존감은 일단 심성, 우리 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마음에 저장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적 자존감 안에는 이 심성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습관, 나도 모르게 가는 이 습관적인 부분들이 뇌에 세뇌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쭉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마지막에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50이 전에는 그러니까 강의도 하지만 나 혼자서 한 7, 8박 미인이라고 한 7, 8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정신이 없는데 도대체 너가 하고자 하는 게 뭐니? 근데 제가 저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내적 판단에서 이게 딱 정하고 가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잘 되면 그게 내 거지라고 하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무언가 다 잘 될 것 같은데 다 잘 되지 않았어요. 자, 그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 안에 자존심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근간, 이 뿌리,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1년, 2년, 3년 다른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강의하고 수업하고, 그래서 같은 말인데 교환 쓰고 책상에 앉아서 이 일하는 걸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해하고 있다라는 걸 내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는 분명하게 나의 존재성을, 내 존재하는 감정을 내가 여기에서 느꼈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한 생각들은 분명히 하나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 된다라는 얘기. 이걸 내적 자존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적 자존감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원서로 갖고 있는 Your body speak mind. 이게 뭘까 미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생명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원래 원초적으로 갖고 태어난 어떤 생명의 에너지, 이건 분명하게 내가 신체를 발달시키는데 어느 한쪽 방향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의 중심성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 내가 하고 있는 이 몸짓, 이러한 것들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존재감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 행동은 누가 시켜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여러분들의 몸이 말하는 거. 자, 내가 어디가 아픈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 신경 많이 쓰고 나면요, 눈이 침침해지고 두통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이 잠기고, 이 목이 잠기면서 어깨가 아파오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자괴감이 오겠죠. 나에게 이러한 신체 반응은 내가 먼저 얼른 깨닫고 알아줘서 몸을 관리하고, 그래야 만성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성적이다라고 분명하게 Your Body Speak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이거 또 꾸준히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하는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한숨 팍 쉬면서 나 왜 이럴까? 내가 하는 일은 되지가 않아. 그리고 내 내적 자존감에서 많이 고민해보고 많이 뭔가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한 길을 찾아서 그 길은 가되, 이 필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로이 다른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일은 내가 이 필요한 걸 하기 위한 보조 작업일 거야. 보조자야 라는 명칭은 갖고 가자는 얘기예요. 이 일이 마치 내 일에 전부 다 해서 전의 일을 포기하는 것처럼 가면 꿈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지만 자신의 모습에 어떤 만족스러운 욕구를 담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스피크에서 말하는 어떤 나만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는 의식의 원초적 패턴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건 분명하게 바닥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 그거 갖고 가셔야 돼요. 나이 40이다, 50이다, 60이다? 노노노노라는 거죠. 60이 되고 70이 되면요, 가슴이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더 빨라지고 모든 걸 포기해서 내려놓고 모든 걸 감망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욱하고 감정이 올라와요. 자기 패턴이 조절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리듬감 있는 패턴? 네, 반드시 지금 내가 왜 이럴까? 급한 마음이 나올수록 뒤로 한 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뒤로 두 발, 앞으로 한 발. 자, 뒤로 두 발, 앞으로 한 발. 자, 우리 워킹 테라피에서 이걸 이제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뒤로 두 발 가고 앞으로 한 발 가면 여러분 앞으로 전진이 돼요, 안 돼요? 우리 라자에 모여서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 패턴으로 가면 차라리 나이 들면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는 뒤로 두 발, 앞으로 한 발이에요. 그러나 내가 꿈이 있을 때는 앞으로 두 발, 뒤로 한 발이에요. 앞으로 두 발, 뒤로 한 발 반드시 가 주어야 새로운 양식에 접촉할 수 있는 또 다른 패턴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자존감과 무기력과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죠.
아동 때 이런 자존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임이라는 건 지금 내가 어떤 패턴을 선정하고 있고 그 반응에 의해서 내가 감각, 지각이라는 걸 본체의 특수명, 예, 나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어떻게 하냐면 거미줄 무늬 패턴으로 봤어요. 거미줄 무늬 패턴. 네, 실을 계속 뽑아내면서 또 옆으로 옮겨가고, 그렇지만 거미줄을 뽑아내는 곳은 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자존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봤더니 내적 동기, 경험,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밑에 생계, 보상, 외적 동기가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건 다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율성, 자신감. 우리 이제 한번 이제 이 자존감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워크를 한번 진행을 할 건데요. 이현수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도자기로 도구를 지금 한 150만 원어치 맞췄거든요. 왜냐면 마사지 도구예요. 그걸 도자기로 구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로마 오일을 올린다든가 해서 그때 나오는 피부들을 시원하게 마사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자신을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바디 스피크 마인드에서 보던 것이 흔들고 서서 가고 걷고 이런 걷는 것은 경계의 인식이라는 거죠. 내가 위험해? 이쪽으로 걸어가면 내가 올바로 걷겠어? 지금 올라가는 길이야. 나 차선으로 올라가야 돼? 바로 선택이라는 걸 거기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부분, 자아 존중감, 나를 형성하는 체는 뭐냐면 인지와 자기 감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라는 영역에서도 이 자연과 우리 신체가 함께 가는 이유. 중력 없으면 여러분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우주에서 어떻게 해요? 붕붕 떠다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아를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제가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만남 속에서 우리 뭐를 해요? 띠디디디디디디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감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인정해요.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두서없고 그런 것 같지만 또 내 안에 어떤 심지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10가지 일을 한다는 건 분명하게 무리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해요? 저와 같이 함께 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 혼자서 1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백윤남 선생님은 앞으로 사람들 관리하는 어떤 강의, 그리고 대집단 체제에서 누구를 보내고 하는 어떤 이제 그 행정 관리를 해주세요. 우리 이미석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 감정해서 명강사가 돼주세요. 우리 광나연 선생님,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갖고 계시죠. 그러면 어느 센터를 하나 맡아서 그 센터장이 되어주세요. 등등등등. 임미숙 선생님 나름대로 통찰력 있고 정리하고 딱딱 판단하는 거 잘하시니까 행동대장 사무총장 해주세요. 등등의 이런 일들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쁘고 내 머리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1기가짜리가 100기가짜리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실수투성이가 나오겠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된다는 건 뭐예요? 시간의 흐름이고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4차원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최혜수 선생님.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아파도 시간은 가요. 내가 불만이 있어도 그 환경은 어떻게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 정도 우리의 나이대에 우리의 숫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하고 통합하고 지금 내가 2발 전진 1발 뒤로가 아니라 2발 후퇴 1발 전진이구나. 그건 뭐예요? 나를 성숙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워있는 한 독립할 수 없다는 거 누워있지 말아주세요.
정지해 있는 동안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쌓아놓는 겁니다. 두 발 후진, 한 발 전진은 에너지를 쌓아놓는 거고요. 두 발 정진, 한 발 후퇴는 에너지를 고조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언가를 한 때, 나를 표현할 때 흥분하거나 반응성을 확장하는 것도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욕망을 증가시키고 어떤 이제 뭔가 감정을 올려보고 이러한 부분을 할 때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내적 자존감이 이렇게 그림으로 환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어떤 이미지는요, 굉장히 인터벌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외적 자존감도 있어요. 외적 자존감은 이 모든 게 종합되어서 하나로 이렇게 애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어 50이 넘어 여러분 성격 변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마음으로 자꾸 노력을 해서 온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떠한 그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무기력과는 분명하게 연관이 있다 없다. 임미숙 씨 맞아요 안 맞아요? 힘들어요. 저 오늘도 갑상선약 먹고 나왔어요. 네. 저는 갑상선 저하증이에요. 자꾸 이렇게 살이 안 찌고 싶은데 운동을 열심히 해도 저는 운동 안 하는 뇌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관리해야 되니까 갑상선 저하증을 이제 좀 호르몬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약을 하나 먹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가끔 피곤하고 두려우고 이제 막 두통이 많이 오면 저 타이레놀도 먹어요. 필요할 때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 먹는 건강보조식품 약이 따로 있고 관리약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약을 먹으면 좋은 거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약 먹으면 나빠요?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의 중거 체계를 만들어가고 나의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이 중거 체계를 통해서 무엇을 해요? 행동을 하고 총체, 어떤 느낌의 총체라는 걸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뭐 성적, 뭐 죽고 싶어요 생각해보진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차별 경험, 차별 경험도 또 갖고 있고요. 근데 외모나 외모, 신체 조건, 그러니까 결국 나를 관리한다는 건 표정, 어떤 또 요즘 워낙 그러니까 외적 기술들이 많이 관리가 되어 있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과 정이 이렇게 잡아가는 거는 외부 상대를 인식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리 많이 꿈꾸고 있어도 외부에 표현할 때 거칠게 나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그때 외부로 표현할 때 거칠게 나올 것 같으면 뭘로 갈까요? 두 발 후퇴, 한 발 전진이에요. 이렇게 감각은 물리적인 에너지를 탐지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존중감을 주관적 경험으로 어떻게 해요? 절대 객관적 경험으로 자존중감은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내 뿌리가 생긴 다음에 인터넷에서 좋은 말, 누군가가 해주는 명언이 나한테 들어오지.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여 있는데 인터넷에 좋은 말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습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한테 잘 발현이 되려면 내 안에 뿌리가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린 지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오늘 중요한 게 뒤로 두 발,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두 발, 뒤로 한 발은 결국 지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느껴지는 거. 나 스스로 뒤발 후퇴해야 되는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조되어 있다면 항상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이때 누군가가 제지는 해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경험에서 감각과 지각은 연속적인 과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감, 시청각, 후촉미를 인지하고 조직화. 이건 뭐래? 나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나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내 안에 나는 다 틀리다는 얘기죠. 여러분 피곤하면 내 거 갑상선약 하나씩 줄일게 드시고 올래요? 왜 그래? 나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런 걸 줘?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맞아요. 내가 관리해야 될 것과 여러분이 관리해야 될 건 분명히 같다 다르다. 다르다예요. 갑자기 막 머리가 가려워서 긁었어? 따다다다다다다?
네, 따다다다. 이러한 저장된 자료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의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존감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을 어떤 환경적인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에서 내가 이승선하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승선 선생님한테 내가 금산에서 우리 동작구까지 올라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혼자 계시는 어떤 그것보다 또 다른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같이 함으로 해서 이분이 새로운 대학원이라는 걸 왔는데 이 대학원을 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이런 준비 과정을 하는 과정이 힘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외부 환경적인 요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전화로만 얘기해야 되고 이런 내적 욕구들, 이 외부적인 욕구 상황들을 인정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이 수능이라는 관계를 가야 되잖아요. 우리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인터넷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인터넷에서 만났는데 뭐 학교에다 뭐 항의하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세상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되면 우리 써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한 학기는 마무리하면 여러분 다음 학기에 우리 졸업도 하고 한 학기가 승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웅크리는 것보다는 뭔가라도 돌파구를 찾아서 추진하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또 다르겠죠. 왜냐하면 대가라는 걸 보내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과정으로 갈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 욕구와 행동이에요. 욕구와 행동은 자신의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떤 궁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가 행동하는 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욕구? 밥 먹을까? 꿈을 꿀까? 열정을 갖고 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한 걸 선택을 해요. 이 편한 건 뭐예요? 놀궁리, 휴식 이런 것들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과 지각으로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중력 및 공간과도 관계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형태와도 분명히 연관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이 생각들을 내적 자존감에서 내적 존중감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단점, 여유가 없다. 자존감이 너무 강하다? 자존감이 강한데 누군가 흡수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온고집, 고집, 완강해? 나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세뇌된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온고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줄여갈 수 있으면 우리가 줄여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치관 그리고 나의 가치관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내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여러 개를 어떤 특성화된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치관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강박적인 기대를 가지 않도록 많이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의 획득이라는 건 어떤 삶의 존재 그리고 자아 양심이 이 가치관은 의식이라는 걸로 가는데요. 가치관에서 혼돈이 오면 보여지는 거에서도 굉장히 혼돈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 속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나를 어떻게 존중하고 나의 꿈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사회에서 열어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매치를 시켜봐야 되는 거죠. 그 매칭이 딱 떨어졌을 때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운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운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기회가 잘 맞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이 사회하고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타인들이 거기에 대한 지지도 있어주면 그때 내 이론과 내 행동은 엄청나게 어떤 이제 속도를 내겠죠. 이렇듯 내가 갖고 있는 사회와 문화는 지금 어떤 걸 원해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트렌드를 따라가도 내 안에 뿌리는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 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 공부한 것들이 지금 환경에서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 이론은 우리 말 그대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에요. 패러디. 그러니까 뭔가를 약간 이제
재미있게 진중하게 너무 무겁게 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학문과 접목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본능적인 것들도 있고 우리는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배움은 우리 생존 조건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아요. 이 자아에도 원초적 자아가 있고 어떤 이제 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원초적 자아를 말하는 건 스탠리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 발생적 아동 심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최초로 어떤 심리학 박사의 스탠리 홀은요. 그러니까 질풍노도라는 제2의 탄생이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혼돈을 겪어야지만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담아가지고 이 많이 담은 거 지글지글 해가지고 딱 재정립이 될 수 있든 가는 게 뭐냐면 스스로 두 발 후퇴되고 한 발 전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찾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를 거치고 우리 아동기를 거치고 청년기 성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이건 계통에서 어떤 집약된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반복의 원칙은 뭐예요? 우리 발달의 재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전적 조건, 습관을 들여가는 거죠. 자, 우리 조건 반사, 파브로의 그 조건 반사, 그러니까 무조건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PT에서 일단은 자존감이 무기력 증상과 연관이 있나는 여기서 잠깐 마칠게요. 2교시 발달 심리학 사회 정서 발달과 아동 심리를 바라보려고 해요. 일단 사회 정서 하면 생각나는 게 에릭슨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정서 발달 사회 심리가 일단 프로이드, 에릭슨 또 이제 피아제를 들 수 있을 텐데요. 프로이드는 우리가 말하는 제 번째 출생에서부터 12개월, 18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이제 모든 쾌락의 느낌을 그러니까 이렇게 빠는 걸로써 이렇게 모든 걸 다 지각하고 감각을 하는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순기, 그다음에 이제 항문기는 12개월, 18개월부터 이제 3세까지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배변을 구분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을 내가 배에 꾹 차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이제 외부로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배가 많이 부르고 이제 안 먹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감각 구분하는 거. 그래서 감각적 만족을 얻어가는 시기가 우리가 항문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남근기는 보통 이제 3세에서 6세. 이때 이제 남아와 여아의 어떤 표현 방법이 다르긴 한데, 일단 남아는 남근기에서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거고, 여아들은 이제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지는 부분. 그러나 지각과 감각을 키워가는 방법, 감수성, 이런 부분은 인간으로서 바라봐야 되니까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남근기는 3세에서 6세,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성장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3세에서 6세면 세상과 어떻게 간을 본다? 우리들 말로. 그러니까 불편하다. 그리고 기억시읒하다. 이제 감사한다를 요즘 아이들 기억시읒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시읒하면은 오케이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의 로맨스의 시기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웨디플렉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 시기를 다룰 때가 3세에서 6세고 그러니까 제 기억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딸내가 6살 땐가 갑자기 이제 너무너무 아이가 혼자 센치해져서 엄마 절대 죽으면 안 돼. 막 이러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제 막 이런 어떤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남자 여자라는 것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3세에서 6세 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어떤 심리, 사회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워보면 프로이드는 언제가 그랬어요?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또 지금 말하는 잠복기, 그 다음에 생식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잠복기에는
어떤 격정적인 단계들, 그러니까 학령기 이전의 나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세부터 이제 사춘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잠복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혼자서 참는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못 참아서 분노 분출이라는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각과 지각, 어떤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 잠복기 시간에는 이제 단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기다려볼 줄도 알고 나 안에 있는 내적 자존감과 외적 자존감을 같이 키워나가는데, 이 외적 자존감에서는 얘네들은 롤모델이라는 걸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 저렇게 닮아가고 싶어 본인이 성장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기도 하고 직접적인 단계들을 설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계 단계가 또 하나의 사춘기 시절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니까 1교시에서 말했던 두 발 후보, 한 발 정진, 두 발 점진, 한 발 후퇴. 이러한 관계, 밀당이 이미 요 사춘기 시절에는 진행이 되고, 이때 당연하게 스스로 나와야 되는 어떤 발달 심리적 단계라는 거예요. 밀당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밀당을 잘 못하는 저 같은 경우도 어쩔 때는 보면 약간 미성숙함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무수하게 얘기해요. 그죠? 무수하게 얘기하지만 무엇이 미성숙한지 본인은 알 수 있을까요? 보여지는 면에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너무 예쁘다고 다 발달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또 기억에 빨리 남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어차피 남들이 예쁘다고 할 거 나도 예쁘다고 해주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잠복기는 격정적인 어떤 단계들을,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한 스탠리 홀의 이 단어들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온화한 시기가 바로 잠복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생식기에는 성인의 어떤 성격 특성으로 나타나는 이제 성숙하는 시기란 말이죠. 완전히 성숙하는 시기인데 요 시기가 사춘기에서 성인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어떤 사회성의 발달들은 이렇게 보면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5단계를 얘기할 수 있고요. 에릭슨이 말하는 심리사회적 단계는 8단계까지 조금 더 관계가 길어졌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신뢰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감 대 불신감을 형성하는데, 이게 시기는 같아요. 구순기하고. 그러니까 출생에서 12월에서 18개월까지 요 자신만의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 뭘 얘기를 했냐면, 부모님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나를 보호해 주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추우면 따뜻한 어떤 온기가 돌게 해야 되고, 또 소리가 쾅 하고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에 쾅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이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아이들이 양육되어진다면 이 아이는 세상에 대한 신뢰감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갖고 성장하는 이런 감각과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기본기, 신뢰감, 불신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어떤 자신에 대해서 감각을 발달시키는 시기가 이 시기가, 그러니까 갓 태어나서 1년 반까지, 2살까지는 끝없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끝없이 많이 안아주고, 그리고 위험한 거에 있어서 너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가 아니라 양육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아이에게 손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갈 게 무엇이에요? 양육자가 우리 아이를 사랑스럽게 만지느냐 거칠게 만지느냐는 분명히 다르겠죠. 맞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벌써 손길이 많이 가서 많이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같이 유의를 해주고, 이 유의 속에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노력하고 아이에게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숙제처럼 길러지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부분이 일어날까요? 시간 맞춰 밥 먹고, 시간 맞춰 기저귀 갈아주고, 시간 맞춰서 누워있고, 요 정도 사이야. 아니면 끝없이 아이에게 대화를 유도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요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은 6개월만 지나면 어디를 가요?
어린이집을 가야 해요. 자, 젊은 엄마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어떤 성장의, 그러니까 부의 상징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왜 나만 못 받지? 안 받지? 라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의 차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내가 내 아이의 마음을 더 많이 외적인 거에보다 내적인 거에 충족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3세까지는 반드시 좀 안아주고 다른 일을 할 거야 라는 엄마의 그러니까 잠재력, 기다림,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지금 나에게 온 어떠한 혜택들을 고스란히 내가 왜 이걸 포기해 라는 개인적인 부분들로 충분하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선택하기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 본인의 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율심. 자율성에는 뭐예요? 수치감과 의심이 있다는 거죠. 이 수치감 대 의심이 많이 생겨날 때는요, 또 다른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대 부모, 또 폭력 가족, 그러니까 수치심이 일어난다라는 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6살, 6살 이전에는요, 세상은 자기의 경험과 느낌으로 알아가는 거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세뇌는 시킬 수 있어요. 끝없이 시키고 끝없이 하면서 그건 말하면 안 돼. 이런 건 밖에 가서 비밀이야. 끝없이 하다 보면 아이들은 뭐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비밀인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할 때마다 이렇게 선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수행되었던 것들, 그게 바로 발달시켜 줄 수 있는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도 끝없이 방어 기제가 높은 분들은 어릴 때 양육 과정을 보면 뭔가 그 비밀스러웠던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건 바깥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노출하지 않는 거예요? 노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중심부에 내적 자존감으로 자리를 하면서 모든 정보는 외부로 누출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죠. 자, 몸은 어느 정도 어른이 될 만큼 성숙이 되었고 성장한 상황에서 감정의 성장이라는 건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축해 놓은 어떤 비밀스러운 또 하나의 비밀의 방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치심과 의심. 근데 외부에서 말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외부에서는 솔직히 어느 정도 막 나에 대해서 뭐 비밀이 아니라 뭔가를 얘기해봐. 그러니까 나만의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의견 충돌이 오면서. 그래서 어떤 선도성에 의해서 실패에 의해서 내가 당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게 수치심 시기예요. 에릭슨이 말하는 수치심 시기. 또 에릭슨이 말하는 주도성 대 대책감. 죄책감은 3세에서 6세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말하는 어떤 이제 구순기 시기에 또 학문기 시기에 상처를 받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80%, 90%가 신경증을 앓는다 그랬어요.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심에서 내가 계속 어떤 의심이 생기고 나면 성인이 되어도 뭔가 새로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의심을 먼저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극성이 떨어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 내가 얻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마인드 자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충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신이 많고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말보다는 비난의 말을 더 쏟아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책임감 놓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는 것과 속마음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서로 상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문화 안에서, 지금 사회적인 문화 내에서 배워야 할 기술, 그러니까 어떤 신경증이라든가 우울질환, 또 이제 정신과 경계선성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의 숙달될 기능을 숙달시키는 게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또 이제 잘 성장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과 같지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목표치, 사회적인 목표치, 기대치,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삶의 질의 향상, 이러한 부분과는 또 거리가 있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성 열등감 3세에서 6세 사이에는 어떤 게 일어나느냐, 호기심의 탐색을 많이 이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 어떻게 돌진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동일시대 또 무엇이 있느냐면은 또 다른 부분이 동일시대 동일시 혼란, 이건 사춘기에서 성인기 자아정체감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아정체감 시기에는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직면하고 그 열등감 직면 속에서 무엇을 해요? 이제 나름대로 기술을 배워야 해.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만의 특기를 만들어 가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동일시대, 동일시 혼란, 그 옆에 근면성 대 열등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이 시기에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찾아가고, 그리고 친밀감 대 어떤 이제 고립감, 이런 것들은 성년이 이제 이렇게 초기 성년기에 이제 자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성인 남아들은 군대를 가고 여아들은 이제 취업, 이제 직장이라는 것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이제 드디어 직장, 집단 생활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 집단 생활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고립감을 느끼고, 이 고립감을 느끼다 보면 또 다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아몰입의 시대로 간다는 거죠. 자아몰입의 시대. 자아몰입